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별도의 감찰반인 백원우 팀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언론 동향 파악, 공직 감찰 등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활동에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서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송 후보와 사찰을 찾아가 송 후보가 잘 될 수 있게 불공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동료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를 집안에서 충전하다 잇따라 불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서 충전하다 불이 나면 대피할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방에 민생 법안이 볼모로 잡혔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쇼핑몰이 대규모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판매장 앞에는 개장 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섰고 간이 화장실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상한 백원우 팀. 지난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을 경찰에 처음 전달한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원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임무는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감시입니다. 그런데 백 전 비서관이 그중 2명으로 별동반을 꾸렸고 이들은 언론 동향이나 공직감찰 등 전방위적으로 감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체 이 팀의 정체는 뭘까요? 점점 궁금증을 더하는 백원우 팀, 손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담당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팀 외에도 별도의 감찰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 6명 가운데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2명을 떼어내 별도의 감찰팀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들은 백원우 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백원우 팀에 대해 직무에서 벗어난 활동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특수관계인만 담당합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백원우 팀이 언론 동향 파악부터 공직감찰까지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실 상황에 정통한 사정당국자는 백원우 팀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언론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부처 간 갈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업무인 공직비리감찰도 백원우 팀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정당국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왜 이런 사안들까지 확인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원우 팀에서 활동했던 A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저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과 관련해 첩보를 보내는 게 일상이라 뭘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명했었지요. 그런데 방금 전해드린 이른바 백원우 팀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직접 울산에 내려가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직원이 직접 울산에 내려와 김기현 전 시장의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직접 하달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확인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출신 전직 특감반원은 이첩 전 단계였으면 사실을 확인하려고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수사를 위해 울산에 갔다면 위법의 소지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시 울산에서 검경 대립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특감반이 내려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지난 2016년 울산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일부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면서 양측 간 대립이 빚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단순히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내린 거 넘어 직접 울산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명수사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울산에 간 사람은 백원우 팀 외에 또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인데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선거 직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현지 법당을 찾았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민정수석의 선거지 방문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대여섯 명의 일행이 울산 근교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평일 오전 편안한 복장으로 사찰을 찾아 1시간 정도 불공을 드리고 큰 스님과의 대화도 나눴다고 밝힌 사찰 관계자는 일행 가운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신분이던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보다가 보니까 그때 우리 인사 와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갔더니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지. 조 전 장관 곁에는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송철호 시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만나 뵙고 도와달라 그러고 저한테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수군도 좀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 전 장관이 직접 큰 스님에게 송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당시엔 울산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발 첩보를 받아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9차례에 걸쳐 민정수석실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센 상황에서 당시 현직 민정수석 신분이던 조 전 장관 역시 울산까지 찾아가 송 시장을 만나고 선거운동을 도운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채널A는 조 전 장관과 송 시장에게 당시 만남에 대해 묻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했다는 노란 봉투.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의혹이 담긴 이 첩보 문서의 출발점이 가장 관심이죠. 검찰은 지자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제목으로 쓰인 이 문건의 작성자로 최초 작성자로 수사기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으로 내려보낸 첩보 문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A4용지 4-5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김 전 시장과 비서실장 A씨가 금품을 받고 울산시청 인사를 했다는 의혹과 A씨의 시 산하기관장 인사 개입과 특정 건설업체 특혜 제공 의혹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시장의 형제와 친척 관련 비리 의혹까지 총 10건 넘는 비리 첩보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넘긴 이 문건은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에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문건의 제목과 상세한 서술,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수사기관이 야당 지자체장의 비리 첩보 수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자신과 부하들이 김 전 시장을 겨누고 내사나 수사를 벌인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적인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이루어진 내사 또는 수사 사항이고요. 특별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황 청장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첩보 문건 원본을 지금이라도 공개하면 해소될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울산시장 선거권 외에 또 다른 첩보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권이었다고 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특감반에 재직할 당시 첩보 자료를 제보받았다고 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무성 의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이 등장하는 해운업체 유착관계가 담긴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보고를 받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민간업자들의 이권 다툼에 개입한 게 아니냐며 경찰 이첩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특감반의 감찰 권한 밖에 있는 첩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만나고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한테 나 혼났어. 막 이렇게 말을 2번 반복하더라고요. 왜 그거 수사 이첩시키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무척이나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첩보는 경찰청으로 보내졌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후 경찰의 수사 상황을 챙겼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경찰에 첩보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백원우 비서관님이 특감반에다가 이첩을 하라고 얘기한 사건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경찰관 윤규근 총경으로 훗날 클럽 버닝썬 유착고리로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특감반장을 압박해 첩보를 강제로 이첩시킨 건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각종 의혹이 힘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 사의를 표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직인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한 진술 때문이죠. 청와대에선 믿었던 박 비서관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박형철 대통령 반부패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보도된 이후 청와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 청와대 참모는 2년 넘게 청와대에서 일하고는 조직의 등에 칼을 꽂은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친정인 검찰 편을 든 것이라며 씁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업무를 맡길 만큼 박 비서관에 대한 신뢰가 컸기에 아쉬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름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새로 정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 비서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일했는데 사석에서 서로 이름을 부를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청와대는 박 비서관의 추가 진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연말 전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상황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감찰 초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랬던 조국 전 수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2달 뒤 12월 돌연 감찰을 중단시켰을까요? 공태현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10월. 당시 특감반원들을 조사한 검찰은 대통령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첨단 방식으로 보관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강도 높게 진행된 감찰은 돌연 2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찰 중단 과정과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자료를 확보해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부시장 구명 활동에 나선 인물이 누구인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으로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조국 가족 펀드와 연관성이 제기된 상상인 그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모텔에서 49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전날 밤 모텔에 들어갔는데 지인이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모텔로 찾아와 시신을 확인한 겁니다. 안양에 연고가 없던 숨진 남성은 이 지인 소개로 모텔에 묵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죠. 그 다음날에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문도 잠겨있고. 숨진 남성은 지난 22일 상상인 그룹의 대출 과정과 관련해 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상인 그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에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연 17%의 금리로 20억 원을 대출해줘 조 전 장관 측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숨진 남성이 상상인 그룹 대출 과정에 관여해 소개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의혹을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검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상인 그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6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어서 그 이유에 의문이 남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오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카톡 대화방에 관련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는데요. 두 사람은 선고 후 눈물을 흘렸지만 그 형량도 가볍다는 여성들 여론도 많습니다. 권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을 단순히 성적인 쾌락 도구로 여겼던 걸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소 뒤 두 사람이 담당 보호관찰관과 정기 면담 등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7년과 5년을 구형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은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정준영은 침통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하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충전 중인 킥보드나 스쿠터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최근 여러 차례 발생하며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기도 했죠. 어젯밤 부산의 아파트에서 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집안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전원을 끄려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번진 겁니다. 소리가 탁 하면서 뭐가 오다 탁 하는 소리가 나서 저희들은 그냥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일가족 3명은 발코니로 대피했지만 불길이 출입문을 막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9월 광주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50대 부부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안에는 가연성 가스가 들어있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4년간 배터리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17건에 이릅니다. 가급적인 실내에서 충전을 하지 마시고 별도의 공간에서 충전을 하시거나 거주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환경에서 충전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회로가 내장된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배터리 외형이 변형되거나 특이한 냄새가 나면 새 배터리로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어젯밤 서울 경부고속도로 음주단속 현장에 박정석 기자가 2시간 동안 동행했는데 몇 명에 걸렸을까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된 지 1년째인데 도로 위 무법자들 여전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딱 잡아댑니다. 안 마셨어요. 6시에 마셨고 2잔 마시고 다들 술을 마신 걸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대리기사에게 탓을 돌리기도 합니다. 감정 아니라 생각도 있었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안 잡힌 거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7%까지 나온 운전자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사인하고 이제 나는 인생이 인생이 끝난다고 인생이 한다고요.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는 주행 속도가 빨라 사고 우려가 크다 보니 음주운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곳입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겐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수시로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입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줄이 아닙니다. 학원가에 선 줄이라는데요. 정시 비중을 늘리는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들썩이는 서울 대치동에 이상현 기자가 가봤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인도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두꺼운 겨울옷은 물론 캠핑용 의자에 담요까지 중무장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 정규 수업 등록을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당 10,000원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등록 시간은 내일 오전 9시,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밤샘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 기다리십니다. 학원 등록까지는 아직까지 한 20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벌써 이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어제 발표된 정시 확대, 학종 축소 등 새 대입 개편안을 적용받는 고1, 중3 학부모들로 당장 수능 성적 올리기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원도 원래는 여기 와서 이런 거 안 쓸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더 세게 늘려야 되고. 학원가는 수능 특수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사교육의 중심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빠지려고 했던 이들, 이 정시가 확대되면 학원으로 좀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그냥 이 동네에 있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 늘어났는 정도. 강남 부동산 시세도 덩달아 춤추고 있습니다.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10만 15억 정도 할 테니까 1억 5천?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선 대형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개된 황당한 원룸 사진들입니다. 현관, 싱크대 옆에 버젓이 변기가 놓여 있거나 계단 위에 비좁은 공간을 복층으로 선전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믿고 거르는 원룸 광고 사진들 말고도 저렴한 임대료에 믿기지 않는 고급 원룸 사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물은 사진과 달라서 속았다는 후기들이 많은데 실물과 다른 부동산 광고 사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부동산 매물 사진 잘 찍는 법에 관한 동영상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음악 렌즈를 사용한 카메라를 쓰신다고 하면 전화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저희도 유튜버가 추천한 방법을 따라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조명에 넓은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렌즈와 효과를 빼고 나니 좁고 답답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촬영 기법만으로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건데 부당한 광고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도기가 지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 소비자가 과장된 광고 사진만 보고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4년간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나 시정 조치만 했을 뿐 한 차례도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여전히 어떤 사진을 허위나 과장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없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쏜 방사포 현장에서 이처럼 대만족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외부 행보는 경제 분야가 가장 많았는데 올해는 절반이 군사 분야였습니다. 남북 군사 대치 수준이 지난해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가 불을 뿜습니다. 연기꼬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두 번째 탄이 날아오릅니다. 이전에는 한 발 쏘고 다음 발사 때까지 19분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30초로 확 줄었습니다. 차량 한 대에 발사관 4개가 있는데 탄도미사일급 속도와 위력을 가진 탄을 2분 안에 거의 동시다발로 퍼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큰 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시험 사격 결과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도발은 올 들어 벌써 13번째입니다. 핵무력을 과시하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군의 강력 경고도 2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군사적 긴장 상태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보면 올해는 절반이 군사행보로 경제가 1순위였던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았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기도하며 국회에 온 민식이 부모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김철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의원 108명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먼저 처리하자며 처리 불발 책임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떠넘겼습니다. 민생 파괴, 국회 파괴, 민주당을 규탄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붙잡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누가 죽여? 누가 사람을 죽여? 어떻게 이 법들이 도대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당리 당략을 앞세워서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법 통과를 호소해온 교통사고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 이름을 내건 법안을 정쟁에 이용했다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 카드로 써야 되는지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당분간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우리 모두 살인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었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누가 나경원 죽여? 대표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사람을 살립시다. 나경원 대표님.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 우리 모두 살인자예요. 대한민국을 죽여놓고 뭐 하는 거야? 우리 모두 살인자예요. 아니, 우리 모두 살인자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1970년대에 수용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 중 한 분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지난 6일부터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결국 24일째인 오늘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건 등을 조사할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우리 모두 살인자다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어제는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식을 두고 이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네, 권 의원 손을 잡고 있는 저분도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이 이들의 요구를 뿌리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은 왜 과거사법에 반대라는 건가요? 예, 과거사 조사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태입니다. 과거사법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합의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 행안위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하고 합의가 거의 됐던 대로 해준다면 저희는 과거사법도 오늘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여야가 전면전에 들어가면서 아이들 안전관련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 모두에게 책임감과 유연함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 밥줄이 걸린 선거법 때문에 국민 위한 법안은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까요? 예, 양쌤의 현대시 특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양쌤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인데요. 이 발언 속에 등장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자인 우리들 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2012년 우리들 병원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양정철 원장이 깊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오늘 양 원장이 심 의원 앞으로 시 한 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안에서 물과 피로 육체를 이루어가도 너의 밝은 은빛은 모나고 분쇄되지 않아. 중약. 모든 것은 연소되고 취하여 등불을 향하여도 너만은 끌려 나와 홀로 눈물을 맺는 달밤. 아, 원래 시가 추상적인 표현이 많긴 한데 어렵네요. 예, 이 시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시는 수능 예상 문제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의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것은 연소되고 취하여 등불을 향하여도 너만은 물러나와 홀로 눈물을 맺는 달밤.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삶의 어떤 고독함, 외로움,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양 원장은 이 시를 심 의원에게 보내면서 양심을 돌아보면서 수준 높은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네, 양심을 지키라는 시를 들은 심 의원은 뭐라고 답을 했나요? 예, 제가 직접 연락해봤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민주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장기집권연구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양심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발 국민을 돌아보고 경제를 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도 참 많이 받고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도 참 많이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랜만에 현대시를 공부한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정치인도 공부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기자가 의원들 공부까지 시키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의 할인 축제인데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소식에 같이 들뜨신 분들 많으셨죠? 현지에서는 워낙 길게 줄을 서서 간이 화장실까지 등장했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전자제품 판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 매장 주변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간이 화장실까지 등장했습니다. 매장 문은 아직 굳게 닫혀 있지만요. 벌써부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큰 폭의 할인 행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We came here yesterday night around actually 12. They're better prices than you can get it even used. So. 매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스피커와 게임기 등 점 찍어뒀던 제품들을 하나씩 고릅니다. 심지어 여러 대의 TV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최대 할인 시즌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본격적인 쇼핑에 들어갔습니다. Jewelry, they have 80% off, air fryers. I'm going in to look at microwave ovens, just appliances for me. 이번 할인 판매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소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2%가량 많은 사람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특히 큰 폭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온라인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한 9조 원 가까이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지금 칠면조를 먹는 추수감사절 시즌이기도 하죠. 뉴욕 지하철이 만찬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칠면조 요리 등 추수감사절 만찬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미국 뉴욕 지하철 안입니다. 지하철에 탄 승객들도 음식이 한가득 담긴 접시를 받고 환하게 웃습니다. 요리사와 래퍼 등 7명이 시민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위해 기획한 겁니다. Was to provide a good time for New Yorkers and also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주최 측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며 내년 만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선 떠있는 횡단보도가 화제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입체적으로 그려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 교통이 복잡한 태국에서 지난 4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로 9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ผมว่าก็ดีนะครับถ้าเรามองจริงเนี่ยมันจะเป็นแบบในกรณีอยู่บนข้างบนอย่างเงี้ยมันจะทำให้เรียกร้องความสนใจนิดหนึ่งนะฮะ 이 횡단보도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이 그렸습니다. 박물관 보석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독일 경찰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우리 돈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독일 드레스덴의 한 박물관에선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18세기 보석들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이 4명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사실상 첫 발을 떼는 거라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남희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정책 대화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 이후 진행되는 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와 같은 시각에 대화 일정을 발표한 일본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これが再開されるということは、全ての懸案について、いい方向に行く前提でやっぱり話し合いをす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실무협의차 방문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허름한 회의실에서 푸대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꼬인 실타래가 쉽게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극적인 언사들은 전부 지금 중지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일단 정부는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어 정책 대화 의제를 사전 조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한국 골프 별들의 대결이 오늘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첫날은 국내파가 먼저 웃었는데요.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여자 골프를 호령하는 한국의 별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LPGA와 KLPGA를 대표하는 26명이 총 상금 12억 원을 놓고 4일간 그린 위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국에서 몰린 갤러리들은 최고 스타들의 동작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리비아 공은 나는 되게 조그마한 줄 알았더만 오늘 보니까 저 키도 크고. 이정민 프로님을 되게 좋아해서 이정민 프로님을 따라다녔는데 첫날 포볼 경기에선 국내파가 웃었습니다. 3승 1무 2패. 이 대회 3년 연속 박인비와 대결한 올해 KLPGA 전관왕 최혜진도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1승을 올려서 너무 기뻐요. 역대 전적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 팀 LPGA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으로 상대방을 많이 맞췄지만 제가 더 많이 맞은 느낌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한국 여자 골퍼들의 화려한 샷 대결은 일요일까지 뜨겁게 경주를 달굽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4광 신화를 쓴 테니스 스타 정현이 팬들과 주니어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운동복이 아닌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었는데요. 라켓은 빼놓지 않고 꼭 쥐고 나왔습니다. 정현은 해외에서 황희찬 선수와의 인연도 소개했는데요. 대화도 하고 힘든 부분도 공유하면서 좀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올해는 부상으로 고전한 정현 선수, 내년엔 더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내일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구름이 많아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큰 추위는 없지만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 탓에 아침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이 많습니다. 이른 시간에는 더욱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싸늘하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전기장판을 접으면 내부의 열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보일러는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지만 충북과 남부 지역은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요. 비가 그친 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하면 조국 찬반 시위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내일은 16개 대학 학생들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비판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백수는 30만 명. 이 추운 겨울 일터가 아닌 광장에 모인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에 더 가슴이 시립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